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끼리끼리 뭉친다는 뜻의 유유상종. 이 말이 진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변절자와 배신자들의 만남. 그 모양새가 아주 가관인데요. 반민주당을 외치며 차기 대권을 노려 탈당한 이낙연 씨와 원칙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무원칙과 몰상식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합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하기로 했다는데요. 미래가 없는 자들의 정당의 이름에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아이러니한 이 두 정당이 마침내 합쳐졌습니다. 창당을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는 걸까요? 당 이름조차 헷갈려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냥 낙지와 수박들의 결합으로 낙지 수박당이 탄생한 겁니다. 가칭으로 만들어진 당명도 가관인데요. 개혁 미래당이라는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그러니까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쳐져 개혁 미래당이 탄생했고, 이 당은 곧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또 합쳐지게 될 텐데요. 당명을 뭐로 정할지가 궁금합니다. 미래를 강조해오던 변절자와 배신자들의 신당에 느닷없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건데요. 누가 봐도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네이밍인 거죠. 합당을 못하게 되더라도 당명이라도 헷갈리게 해 표를 받아먹겠다는 심산인데요. 너무 구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낙성연대, 미래개혁신당, 뭐 이쯤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또 금태섭의 새로운 희망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섞어찌개가 되고 말 텐데요. 그때는 당명이 뭐가 될까요? 새로운 미래희망 개혁신당쯤 되지 않을까요? 이 근본 없는 철새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가 진짜 정치 혐오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변절자 이낙연 씨와 반면계 배신자들이 결국 한 지붕 아래 모여 앉아 같이 폭망의 길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절자 이낙연 씨가 이끄는 신당 추진 세력인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배신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 달 4일 개혁미래당이라는 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 미래 신경식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개혁미래당 가칭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을 선보이겠다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간 통합을 논의해오던 이 두 세력은 이낙연 씨의 출마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거듭해왔지만 통합이 더 늦어지면 총선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변절자와 배신자들이 뭉쳐 무슨 시너지를 낸다는 걸까요? 신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협의나 합의는 다 이뤘고 큰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견을 좁혀가며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서로의 밥그릇을 위해 탈당도 불사한 이들이 서로의 이권을 더 챙기려 할 게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즉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통합했다고 발표하고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이낙연 씨를 유독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진짜 통합이 된 건지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지도부는 민주적 합의제에 따라 운영되는 5인 지도부를 둔다며 구체적 인선은 창당일까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새로운 미래가 기존 정당의 최고위원을 대신해 쓰고 있던 책임위원회 명칭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신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공동 창당은 제3지대에 기치를 내건 빅텐트 통합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추가 탈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 굴뚝에 연기만 피어올리고 있는 거죠.
애초 빅텐트에 참여하려는 그룹은 5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 희망 양양대 대표가 먼저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개혁미래당 출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텐트 구성협상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까지 3자간으로 좁혀졌는데요. 명실상부한 하이브리드 대짬뽕 종합당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개혁미래당은 여전히 빅텐트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원석 공동대표는 가급적 각 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통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가치 비전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그 위에서 통합이 가능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넣어 당명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저의 생각과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그렇게 연상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시대정신이 미래, 개혁, 통합 등에서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애둘러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신당이 출범해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개혁미래당 당명은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절자와 배신자들은 쪽팔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얄팍한 꼼수가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입니까? 결국 이준석에게 묻어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정치고 나발이고 그냥 다 접고 은퇴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더 쪽팔리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끝으로 배현진 피습 사건의 진짜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한 이번 사건의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같은데? 근데 평소에 자기가 정치 관련된 댓글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SNS 상에서 그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왜냐? 생각해보시면 이준석으로 촉발된 MZ세대의 정치 참여, 그게 이대남이든 뭐든.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그 반대쪽에 있었던 게 배현진이죠. 실제로 공개석상에서 부딪혀갖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혀갖고 언쟁도 벌였던. 그러면 예를 들면 이준석을 숭배하고 이준석을 뭐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주로 있는 사이트나 어떤 뭐 커뮤니티에 얘도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거죠. 배현진을 한번 저 막 욕하고 배현진 욕하면서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글들을 많이 보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류의 비슷한 집단이 애들한테는 배현진이 공적이네. 그럼 내가 언젠가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평소에 이런 류의 댓글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예요. 이런 중학생 정도의 아이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잖아요. 아예 이 또래들하고의 것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 어쨌든 뭐 적응을 못했던 어쨌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런 정치적인 각성이 높은 상태. 즉 말하자면 이준석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각성이 지금의 한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정치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 혐오가 많이 있는 것도 맞고 그 혐오를 이재명 대표 피습처럼 이렇게 푸는 부분을 분명히 목도를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20대 이상의 사람들만 정치적인 혐오가 폭력으로 각성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죠. 생각해 보시면은 정치적 혐오나 그런 정치적 폭력에 대한 어떤 모방이나 각성은 어느 세대로 다 필수가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70대의 직접적인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아래 세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뭐 악성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표출되다가 그 중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아이가 우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